반갑습니다. 7원고 3학년 학생들 생투를 맡은 조준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 네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오늘 세포의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 마무리를 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효소 나오는데 효소에 대한 내용도 계속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세포의 특성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세포 소기관에 해당하는 내용 이론 수업을 하고 뒤에 몇 문제 안 남은 문제 풀이를 같이 하는 영상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세포 소기관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강 22페이지 세포 소기관. 여기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갖고 나와 있는데 세포 소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소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생명과학 1에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1에서 이제 간단하게 배우고 2에서 좀 더 심화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됐었었는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서서는 좀 더 많이 심화되어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삭제가 되고 생원에 있는 좀 단순한 내용들이 이제 생투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좀 들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22페이지에 보면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에 해당하는 세포가 등장을 합니다. 그지요? 그 안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핵도 존재하고 소포체, 골지체, 리소즘, 리보솜, 핵막 식물에는 세포벽 등등등 아주 많은 세포 소기관이 등장을 하지요. 이러한 세포 안에 있는 작은 소기관, 작은 기관들을 세포 소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이 세포 소기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세포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면서 세포가 유지가 되는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세포 소기관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 이제 특강 안에서도 생명활동의 중심, 핵, 그 다음에 물질 합성 수송에 해당하는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그 각각 기능에 따라서 좀 한 4-5개씩 묶어 가지고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해당하는 핵, 생명활동의 중심 핵에 해당하는 걸 먼저 한번 배우겠습니다. 핵. 핵은 거기 동그라미 1번에도 나와 있듯이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한다. 생명활동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포에서는 핵은 거의 중심에 하나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핵이 하나 존재하는 세포를 단핵세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핵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게 이제 다핵세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인체, 특히 사람에서는 대부분의 세포들은 핵을 하나 들고 있는 단핵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세포 안에서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핵은 막이 있어요. 세포막이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얘는 세포막이 2개 존재해요. 이중막입니다. 세포막이 2개 존재하는 걸 이중막이라고 하고 하나 존재하는 것을 단일막이라고 하는데 막이 2개나 존재를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게 핵이라고 보면 이렇게 막이 2개 있다라는 거지, 그지? 바깥에 있는 거를 외막, 안에 있는 거를 내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핵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어. 그 구멍을 뭐라 그러냐면 핵공이라고 합니다. 핵공. 그럼 이 전체가 이제 세포라고 보면 얘가 이제 세포라고 보면 당연히 세포는 세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 그죠?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핵이 하나 존재하더라. 그 핵인데 그 핵도 막이 2개 존재한다. 이중막으로 존재를 하고 그 핵은 그 막에서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그 구멍을 핵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핵 안에는 아주 진한 부분 단백질과 RNA가 많이 모여있는 인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인. 그래서 이제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지요.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중막이고 핵공도 존재하더라. 그럼 핵공의 역할은 뭐냐? 핵 바깥은 아직 세포야, 그지?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핵이 있는데 핵 안과 핵 밖은 핵 안은 핵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토콘드리아 안쪽 공간도 미토콘드리아 질 혹은 기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질자를 붙이면 공간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핵공이라고 하는 거는 핵 안과 세포 안을 이제
세포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세포질 사이에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따로 이제 뭐 옆에 정리는 하진 않겠지만서도 핵공은 핵질과 세포질 사이에서의 물질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핵 안에는 염색질, 유전 물질이 들어 있는 거겠지. 유전 물질은 보통 이제 DNA의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DNA 형태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듯이 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 그 인은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단백질과 RNA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보여요. 핵 안에서 진하게 원형으로 보이는 부분은 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인에서는 뭐 단백질과 RNA가 많이 모여 있다도 중요하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rRNA가 합성이 된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rRNA가 합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중심 원리 우리 배웠었지, 그죠?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DNA에서 RNA 만들어지는 거를 전사라고 했었고 RNA를 단백질로 만드는 그 세포 소위관은 리보솜이지만 그 현상의 이름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DNA에서 RNA가 합성되는 이 전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핵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지. 핵 안에서. 근데 그 RNA의 종류도 총 3종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rRNA가 존재하고 tRNA라고 하는 것도 있고 mRNA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3가지의 RNA 중에서 rRNA는 어디에서 합성이 되냐면 인에서 합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어쨌든 이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핵 안 중에 인에서 rRNA가 합성이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두 RNA, mRNA와 tRNA, mRNA와 tRNA 같은 경우에는 핵질에서 합성이 일어난다. 즉 DNA에서 전사가 핵질에서 일어난다. rRNA는 인에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뭐 핵은 요 정도만 정리를 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물질 합성과 수송이 나와 있는데 요거 말고 저는 바로 뒤에 있는 가로 4번 에너지 전환에 해당하는 세포 소위관 2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1번이고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엽록체가 나오네요. 엽록체가 나옵니다. 엽록체 한번 보겠습니다. 엽록체는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엽록체도 막이 2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 막과 바깥쪽 막 2개. 당연히 얘가 외막이 되겠고, 그죠? 얘가 내막이 되겠지. 미토콘드리아 그림이 그 엽록체 그림이 나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림에도 잘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안쪽에 동전 같은 거를 쌓아 올린 것 같은 이런 그림들이 나와.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 막이 2개고, 동전 쌓아 올린 것 같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얘는 엽록체의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뭐야? 광합성 한다라는 거야, 그지?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같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지요. 그리고 방금도 소개를 했듯이 엽록체 같은 경우에도 이중막입니다. 막이 2개가 존재를 합니다. 막이 2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스트로마, 그라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동전 하나하나를 뭐라 불러주냐면 틸라코이드라고 불러줘. 이 동전을 전체로 쌓아 올린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그라나라고 불러주고요. 그 바깥쪽 이쪽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스트로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핵 안쪽 공간은 핵질이라고 했지. 그럼 이쪽에서 엽록체 기질, 엽록체 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스트로마에 해당하는 건데, 엽록체 기질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다른 용어인 스트로마라고 불러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뒤쪽으로 넘어가면 엽록체가 한 강이고 미토콘드리아도 한 강으로 등장을 해요. 거기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아주 상세하게 배울 것인데, 지금은 이제 세포 소기관을 하나하나씩 이게 소개하는 단계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배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간단하게. 어쨌든 광합성이 일어난다. 근데 그 광합성은 빛이 필요한 합성이 있고 빛이 필요하지 않은 합성이 있어. 빛이 필요한 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틸라코이드가 모여있는 그라나. 그래서 빛이 필요한 반응에서 명반응이라고 해요. 빛이 필요 없는 반응은 뭐라 그러냐면 암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반응과 안반응이 일어났었을 때 이제 포도당이 하나 합성이 됩니다.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장소가 다르다라는 거지. 명반응, 빛이 필요한 반응은 그라나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빛이 필요 없는 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이 정도만은 앞에 세포 소기관에서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를 묶어갖고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었는데 방금도 말했어요. 얘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갖고 뭐다?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광합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막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지, 그지? 그리고 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학년 때 배웠나? 원생생물, 이 이제 세포 소위관을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원생생물이 아니고 원핵생물, 원핵생물을 설명을 드릴 건데 얘네들의 기원은 전부 다 원핵생물입니다. 원핵생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거야. 그러면 얘 자체 안에서도 생물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자체적인 DNA를 들고 있고 자체적인 복제에 의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럼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세포 소기관 안 배웠지만 리보솜을 들고 있어야 된다. 자체 DNA와 자체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스트로마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자체 DNA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전사에 의해서 RNA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RNA도 존재합니다. RNA도 자체 RNA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스트로마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도 많이 이제 수업 때 얘기를 많이 해서 알 겁니다, 그죠?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에는 세포 호흡이 일어납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이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ATP 배웠지요, 그지? ATP 생원 때 배웠지, 그죠?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우리 인체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인 ATP를 만들어내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럼 그 ATP를 만들어내는 거는 뭐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영양소가 들어가서 세포호흡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에너지 합성 혹은 에너지보다는 뭐 ATP 합성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얘는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영양소가 들어가야 돼. 영양소도 물질이기 때문에 뭐다?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죠?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ATP를 만드네. ATP도 내가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 저장 물질이라 그랬지. 물질이기 때문에 얘도 화학 에너지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전환 과정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그림을 또 간단하게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저번에 문제풀이 할 때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그지? 얘도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면 얘가 외막이고 이 안에 쪼글쪼글한 게 얘가 내막이에요. 내막이 쪼글쪼글한 이 구조는 앞에서도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구조다? 크리스타 구조다. 크리스타 구조다. 그래서 봐봐.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외막이 있고 붙어가지고 바로 안쪽에 내막이 존재해가지고 외막과 내막 안에 공간이 별로 없어. 근데 얘는 내막이 쭈글쭈글함으로 인해서 외막과 내막 사이에 공간이 아주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뭐냐면 막간강, 막 사이 공간 이렇게도 이제 뭐 한글로 이제 풀이를 하면 막 사이 공간, 막 사이 공간이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한문으로는 막간강 이렇게 불러줍니다. 막간강이 발달해 있다라는 것도 미토콘드리아의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 뒤에서 배웠는데 이 막간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아까도 말했듯이 자체 DNA와 자체 리보솜, 자체 RNA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DNA, 자체 리보솜, 자체 RNA 다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디냐면 요 안쪽 공간, 여기를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 그래. 미토콘드리아를 그냥 MT를 미토콘드리아 미토 이렇게 적을게요. 기질. 이쪽에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공생에 의해서 원핵 생물이 들어와서 생긴 세포 소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물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인 뭐 DNA, RNA, 뭐 리보솜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얘의 공통점. 그리고 이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둘 다 뭐다? 여기도 안 적었지만 외막 내막 있으니까 얘도 이중막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죠? 막이 이중막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세 개의 공통점은 뭐야? DNA가 들어있다라는 것과 뭐야? 전부 다 이중막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또 추가적으로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세포 소기관을 좀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되는 게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가로 3번에 해당하는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에 해당하는 내용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빠르게 지워야 돼. 1, 2, 3번, 4번. 4번에 해당하는 게 리보솜이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씩 가겠습니다.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기를 조금 이제 겹쳐서 했어. 리보솜은 일단은 막을 먼저 할게요. 얘는 막이 하나 있어. 단일막입니다. 앞에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막이 두 개 있어서 이중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막이 하나 있습니다. 단일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보솜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소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 두 개의 소는. 그래서 이제 좀 큰 거와 작은 게 큰 소단위체, 작은 소단위체가 겹쳐갖고 이제 전체적인 리보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보솜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앞에서 인에서 만들어진 RNA를 rRNA라 그랬었지, 그지? 그 R이 뭐냐? 리보소말 RNA라고. 그의 약자라고 보면 돼. 그 R이, 그죠? 소문자 R이. 그래서 이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인 rR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의 주된 역할은 뭐냐?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RNA의 정보를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번역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뭐다? 리보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투를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말하자고 하면 요 다음에 나와 있는 소포체인데 소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이 있어. 결합되어 있는 리보솜. 소포체에 결합되어 있는 결합 리보솜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유리리보솜. 유리리보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세포질에 이렇게 둥둥둥 떠당기는 겁니다. 떠당기는 리보솜. 이렇게 두 가지의 리보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 다 리보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결합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그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아예 나가버려. 나가는 거를 분비라고 하거든. 분비 단백질을 만들든지 단까지만 적을게요. 분비 단백질을 만들든지 세포막에도 우리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끼어져 있다라 그랬지, 그죠? 그 단백질,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 막 단백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결합 리보솜에서. 그러면 유리 리보솜에서는 뭘 만들어내냐면 세포 소기관 안에도 막을 들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세포 안에서 필요한 단백질, 세포 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게 유리리보솜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내에도 아주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세포 소기관들, 뭐 미토콘드리아도 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백질 필요하죠. 그래서 뭐 그 리보솜, 엽록체, 뭐 다른 막들 들고 있는 막을 들고 있는 단백질들은 전부 다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보솜은 이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핵도 그렇고 엽록체도 그렇고 미토콘드리아도 그렇고 기능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소포체 하겠습니다.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림에서도 보겠지만 핵 주위에 존재해요. 핵 주위에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소포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포체 같은 경우에도 막을 보면 얘도 단일막입니다. 막이 하나밖에 없어요. 단일막이에요. 그런데 이 소포체도 두 가지로, 우리 리보솜도 두 가지로 구별을 했지.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얘 구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리보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아까 내 이 결합 리보솜은 어디에 결합되어 있다 했어? 소포체에 결합되어 있다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소포체에 리보솜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의해서도 소포체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포체가 존재하는 것을 거친면 소포체.
소포체, 리보솜이 존재하는 것을 거친면 소포체. 리보솜이 존재하지 않는 소포체를 뭐냐면 매끈면 소포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솜은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동글동글한 작은 알갱이 같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소포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작은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이제 면이 거칠거칠하잖아. 그래서 이제 거친면 소포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없으면 면이 매끌매끌하지, 그죠?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 보이는 대로 이름을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얘는 리보솜이 존재하는 거고, 얘는 리보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리보솜에서는 뭘 만들어냈냐라고 하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지, 그죠? 그러면 이 리보솜이 만든 단백질을 이 거친면 소포체가 다른 쪽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그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그 물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거친면 소포체입니다. 그러면 이동을 한다, 수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얘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수송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네들이 만들어진 단백질을 조금 다른 형태로 변형도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물질을 가공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리보솜이 만든 이 단백질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가공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거친면 소포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의 역할이 뭐냐면, 매끈면 소포체는 아주 다양한, 진짜 이것도 역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생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질을 합성하고 칼슘을 저장한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합성 역할이 이 두 개다. 그 중에서 이제 지질합성 많이 나옵니다. 지질합성.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역할을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골지체. 골지체에 해당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골지체에 해당하는 것도 막이 몇 개냐면 단일막이에요. 막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다 단일막이지. 왜냐면 나중에 그림으로도 설명을 할 건데 얘네들은 전부 다 막을 공유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그 막이 떨어져 갖고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에서 떨어진 막이 또 다른 데로 들어가고 해갖고 다 막을 공유하기 때문에 막에 전부 다 하나씩 동일하게 하나씩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포체는 지금 골지체 했지. 골지체도 단일막입니다.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 이 거친면 소포체에서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이 거친면 소포체가 수송해 준다 했지. 물질을 어디로 수송해 주냐면 골지체로 수송해 주는 거야. 그럼 골지체는 그 물질을 받았지. 받은 그 물질을 얘는 어디로 보내주냐면 세포 밖으로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능이 뭐냐면 물질을 분비합니다. 아예 세포 밖으로 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골지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골지체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 요 다음에 그 리소좀이라는 거를 배울 건데 얘는 리소좀의 기원입니다. 리소좀이라고 하는 거는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그 단일막 주머니가 리소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원은 골지체다. 이 정도 설명을 좀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내막이 쭈글쭈글한 구조를 크리스타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내막이 쭈글쭈글한 거. 그리고 골지체 같은 경우에도 밑에 그림이 나와 있겠지만서도 거기도 나와 있지.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인 시스터나가 층층이 쌓여 있다. 시스터나라고 하는 것들, 납작한 주머니 그 하나하나를 시스터나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시스터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골지체 거구나 라고 생각을 또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 리소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쪽까지 다 안 적히겠지, 그죠? 지울게요. 리소좀. 어쨌든 요 지금 4번, 5번, 6번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에 해당하는 거는 그 밑에 크게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도 한번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소좀 한번 보겠습니다. 3, 4, 5, 7번이지, 그죠? 소좀 보면 되겠습니다. 리소좀은 이제 물질의 분해와 저장에 해당하는 걸로 묶여져 있는 거지, 그죠? 리소좀도 아까 골지체에서부터 기원이 돼서 나와 있다라고 했지. 근데 골지체가 또 단일막이었어, 그지? 그래서 얘도 단일막입니다. 막이 하나예요. 단일막입니다. 단일막. 아까 내가 설명을 잘못했다. 아까 다시 할게요.
녹화하니까 이게 안 좋네. 아까 리보솜 나와 있었지, 그지? 리보솜. 얘는 무막세포입니다. 막이 없어요. 즉 막이 없다라는 거야. 얘는 막이 없이 그냥 세포 소기관인 거예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앞에 다시 정정을 할게요. 리보솜 4번에 해당하는 건 막이 없습니다. 막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리소좀이랑 또 헷갈렸네요. 리소좀은 일단은 단일막이 되겠고, 리소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능이 뭐냐면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는 거야. 소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켜 갖고 더 작은 물질로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얘는 세포 내에서 뭘 소화해내는 거냐면,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이제 세포라고 하면 물질이 이 세포에서 만드는 물질이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아까도 바깥으로 뺄 수도 있다라 그랬지. 또 어떠한 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어. 들락날락 할 수 있어. 막 투과성이 있다라고 보면 돼. 나중에 이제 세포막을 배울 거겠지만,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어떤 물질이 들어왔는데 얘가 필요가 없어. 그 필요 없는 건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없애는 게 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은 이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은 평생 사는 거냐?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은 소멸이 돼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러면 그 없어지는 거는 또 누가 없애주냐면 얘네들이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물질이 들어오든지 오래된 세포 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리소좀이 걔네들을 먹어가지고 소화시켜서 없애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을 분해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포 내 소화가 가장 리소좀의 중요한 기능이고, 얘는 왜 세포 내 소화를 할 수 있냐면 아주 다량의 많은 한 14가지 정도 됐나 13가지 정도 됐나에 다량의 가수분해 효소들을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효소는 단백질이지요. 그러면 이 얘네들을 들고 있는 이 효소, 단백질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겠어?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거겠지. 근데 리소좀에서 쓰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결합 리보솜에서 만들어졌겠어. 유리리보솜에서 만들어졌겠어. 유리리보솜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지. 왜? 세포 내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다량의 가수분해 효소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소좀도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좀 빠르게 정리를 해 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8번 액포입니다. 액포. 액포 같은 경우에도 참 웃긴 게, 중심 액포라고 하면 식물에만 존재하는 용어인데, 액포라고 하면 주로 식물에서 존재하는 거래. 동물에서도 조금 일부 들어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액포도 단일막입니다. 막이 하나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24페이지 메뉴에서 보면 단일막으로 둘러싸인 이제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이고, 식물 세포에 주로 존재한다. 식물 세포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죠. 식물 세포에 주로 존재한다. 이 주로라는 말이 참 웃겨. 그죠? 조금 더 깊숙이 안 배웠을 때는 그냥 식물 세포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점점 이제 생원, 생투, 대학 생물로 넘어가면 주로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왜? 예외가 일부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 물을 흡수하여 세포 내 수분과 삼투압을 존재한다. 얘는 대부분 안에 있는 구성물질이 물이야.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삼투압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 그죠? 주된 역할은 뭐냐면 물을 흡수하고 삼투압을 조절할 수 있다. 액포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나와봐야 이 정도 삼투압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식물에서의 만약에 중심 액포라고 하면, 식물에서 있는 중심 액포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액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세포 같은 경우에는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고 세포가 이제 아주 노화가 돼버리면 세포 소기관 내에 거의 한 70%, 80%는 액포가 차지해요. 그래서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액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런 특징들도 좀 존재를 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되게 많아. 식물에서의 중심 액포 같은 경우에는 색소 같은 것들도 많이 포함을 해가지고 나중에 단풍이 든다든지 이렇게 색깔 변화 라든지 이런 거에 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주 많이 단순화됐기 때문에 요 정도 저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세포가 성숙함에 따라 발달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아까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 영양소와 노폐물을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물질의 분해와 저장에 해당하는 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리소좀은 분해를 시키는구나, 액포는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형태 유지와 운동에 해당하는 게 나와 있지. 세포 형태와 유지와 운동. 이것도 지우고 정리하자. 뭐부터 할고? 세포 골격부터 하겠습니다. 그죠? 세포 골격. 몇 번까지 있는지 기억이 안 나. 1번, 3번, 6번. 9번이가? 9번 정도 되겠네. 세포 골격. 세포 골격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뭐로 묶여져 있냐면 세포 형태 유지와 운동에 해당하는 게 이제 묶여져 있는 거지, 그죠? 이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세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바깥쪽에 벽이 있어. 하지만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벽이 없어. 그럼 외부에서 어떠한 외부적인 힘이 작용을 했었을 때 저 안전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식물세포야. 왜? 벽이 아주 딱딱하게 바깥에 골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가 훨씬 더 외부에 이러한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극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막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꾹 누르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다 말지 얘가 이제 확 터져버리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이 내부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세포 골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식물 세포가 존재하고 동물 세포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세포 골격은 누가 더 발달을 해야 되겠어? 당연히 동물 세포겠지. 왜? 식물 세포는 이미 바깥에서 세포벽이라고 하는 골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 골격이 필요하진 않아. 필요는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 왜? 세포벽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중에서는 동물세포에 좀 더 많이 분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 골격들은 주로 어떠한 성분으로 되어 있냐면 전부 다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된 기능이 뭐냐면 당연히 세포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지지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입니다. 주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이 세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세포 소기관들이 많이 있지. 얘네들이 세포 소기관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지키고 있어. 그 지키고 있는 게 이 세포 골격들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포 소기관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세포 소기관들을 고정시켜준다. 이러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포 골격은 그 크기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 사실 이 세 개도 아주 상세하게 이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배웠었는데 많이들 단순화돼 가지고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림을 토기로 나와 있지만 미세, 소관, 그다음에 중간, 섬유, 그다음에 미세, 섬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전에는 얘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 각각의 기능이 또 뭐고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쪽에서는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단순화되었습니다. 얘는 미세소관이지,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얘는 안쪽에 구멍이 뚫려서 관이야. 관, 통로야. 얘는 중간 섬유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미세 섬유 나와 있는데, 그냥 봐도 이쪽에는 두께가 나와 있지. 얘가 제일 두껍고요. 그 다음으로 감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개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뭐야? 두께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두께로. 그리고 각각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단순화되었습니다. 약간 그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로 구별할 수 있는 걸 한번 볼까? 미세 섬유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에 딱 붙어 있지, 그지? 미세 섬유는 세포막에 딱 붙어 있어. 세포막 근처. 세포막 근처에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고. 미세 소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디에 존재한다가 아니고 그 세포가 딱 존재하면 이렇게 쫙 관이 이렇게 쫙쫙쫙쫙 이런 식으로 관이 일직선으로 쭉쭉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속도로 같이 나와 있어. 이렇게 쭉쭉 일자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그림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지? 그다음에 중간 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그물같이 돼 있어.
안에 막 그물같이 촘촘하게 그물같이 되어 있어. 뭐 일직선, 뭐 일직선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에서. 어쨌든 이제 모양, 그림 위치에 따라서도 뭐 구별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도 잘 나와 있지요. 그렇게 구별하는 게 한 번씩 등장하더라. 많이 단순화됐기 때문에 상세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 골격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이 아니구나. 10번. 저는 1번부터 지금 계속 달고 있지요. 편모, 선모 나오고 있습니다. 편모와 선모 해서 나와 있지. 편모, 선모. 뭐 중심체까지 할까? 11번 중심체. 편모, 선모 같은 경우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미세 소관이 예시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미세 소관이야 얘들은. 미세 소관이고 얘는 세포 안에서 일직선으로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 그랬지. 그 고속도로 같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물질이 합성이 돼 갖고 다른 데로 이동할 때 그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이동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동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세포 소기관 안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미세소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편모, 선모가 있으면 편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편모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정자꼬리예요. 정자꼬리야. 정자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갖고 이렇게 꼬리 엄청 길어요. 이 꼬리가 뭐냐면 편모야. 그래서 이 편모 같은 경우에는 이 정자가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힘은 당연히 에너지가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 이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이 편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물결 운동합니다. 이렇게 물결 운동, 이렇게 물결 운동할 수 있는 게 편모라고 보면 선모 같은 경우에는 그 벽에 딱 붙어 있어. 이렇게 딱 붙어 있어 갖고 얘는 이렇게 노젓기 운동합니다. 노는 이렇게 젖지, 그죠? 그러면 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저어지지, 그죠? 그래서 한쪽 벽에 딱 붙어갖고 이렇게 노젓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선모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편모 같은 경우에는 그 편모가 달린 것들이 이동하는데 선모 같은 경우에는 얘가 노젓기 운동해서 그 주위의 물질을 이동시켜 준다라고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 기관지에서 음식물이 내려갈 때 이 선모가 있어서 돌면서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자의 생식기 중에서 나팔관이 있습니다. 나팔관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이제 자궁이면 나팔관이 이렇게 있으면 난소에서 난자가 뿅 하면 난자는 이동성이 없는데 여기까지 이동해. 왜? 여기 선모가 막 나와 있어서 얘 노젓기 운동해서 얘를 쭉쭉쭉쭉 이동시켜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시들이 한 번씩 등장한다. 그래서 편모와 선모는 뭐 미세 소관이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세 소관이다. 잘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중심체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체는 거기 옆에 또 구조가 나와 있어요. 봐봐. 젓가락을 막 꽂아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근데 그 젓가락이 세 개가 한 쌍이야. 세 개가 한 쌍인데 총 그 한 쌍이 몇 쌍 있냐면 9쌍 있어요. 9쌍. 9쌍 있어. 그래서 얘를 보통은 9 플러스 0 구조이다. 세 개가 9개 있어서 9인데 이 0이 뭐냐면 이게 9개가 이게 9개 이게 이제 세 개가 한 쌍이라고 보면 이렇게 해 갖고 총 이렇게 쭉 둘러가 9개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둘러 갖고 세 개의 쌍이. 근데 중간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9 플러스 0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통 불러 줍니다. 9 플러스 0 구조이다. 중심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능이 뭐냐면 얘는 생원대 했지요. 염색체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방추사를 합성해낼 수 있는 게 중심체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거기도 나와 있지만 중심체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지. 뭐 요거가 하나 더 있는 이거를 중심체라고 하고 이 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중심립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중심 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2번 세포벽입니다. 사실 세포벽은 세포막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면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 있는 세포벽까지만 나와 있지, 그지?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원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제가 사라졌습니다, 그지요? 그냥 보면 돼. 말은 들어가고 있잖아.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껴져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얘가 세포라고 하면 얘가 이제 세포막인 거예요, 그죠? 세포막인 거야. 세포막인 거야. 근데 얘는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막 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포막을 통해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라 그랬었어. 나갈 수도 있다라 그랬었어. 근데 얘는 모든 물질이 다 들어오고 다 나가니 아닙니다. 반만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투과성을 반투과성이라고 그래. 반투과성이라 그래. 반투과성. 근데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 식물세포라고 치면 이렇게 세포벽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 세포벽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 그 구멍을 원형질 연락사라고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는데 그까지는 몰라도 되고, 구멍이 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구멍보다 작으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이게 반투과성이 뭐냐면 용매와 용질, 물질은 용액은 용매와 용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들어오는 게 반투과성이에요. 근데 얘는 그 세포벽에 해당하는 얘는 구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용매든 용질이든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무슨 투과성이라고 하냐면 전투과성이라고 해요. 전투과성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세포벽의 주성분은 우리 배웠지. 세포벽의 주성분 뭐였어? 셀룰로스다. 셀룰로스다라는 거 배웠었지, 그죠? 셀룰로스. 전투과성이 들고 있다. 어쨌든 세포막 구성 성분 간단히 했고 이렇게 했었고, 그지? 그리고 이 세포벽은 1차 세포벽과 2차 세포벽으로 나뉩니다. 1차 세포벽이 만들어진 다음에 2차 세포벽이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봐봐. 아주 어린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또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면 세포벽은 한 번씩 등장하니까 이거는 상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포막이고 이게 세포벽이면 어린 식물 같은 경우에는 막과 1차 세포벽만 존재하는, 얘 1차야. 1차 세포벽만 존재하는 거야. 얘가 막이고.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생기는 거야? 2차 세포벽이 이후에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어디에서 생기냐면 막과 벽 사이, 2차 세포벽을 그리면 요 사이에서 2차 세포벽이 생겨갖고 위로 밑으로 점점 영역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나이가 든 식물세포에서는 안쪽부터 얘기를 하자 그러면 막 2차, 1차 순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막 1차, 2차, 2차가 바깥에서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막과 1차 세포벽 사이에서 생긴 다음에 그 영역이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2차, 1차. 만약에 세포벽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걔는 무조건 1차 세포벽이겠지. 2차 세포벽이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2차 세포벽이 생겨서 세포벽이 두 개다라고 하면 안쪽에서부터 막 2차, 1차 순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세포벽과 2차 세포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되게 세포벽은 어쨌든 그 세포 골격과 같이 세포를 유지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좀 더 열입니다. 얘는 좀 더 많이 딱딱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나와 있지만 어린 식물 세포에는 비교적 얇은 1차 세포벽이 형성이 되고 세포가 성숙하면 1차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에서 두껍고 단단한 2차 세포벽이 형성이 된다. 얘는 되게 얇습니다. 얘는 두꺼워요. 얘는 좀 무르고요. 얘는 단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1차 세포벽과 2차 세포벽이 존재하는구나라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많이 나열식이 되었어. 어쩔 수 없이 나열식이 되었어요.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까지 하면 또 영상이 또 많이 길어지겠네, 그지? 어쩔 수 없네. 여기까지 또 세포 소기관 총 이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지, 그죠? 지금 설명해 드릴 게 좀 더 2개가 남았어요. 아까 내가 물질 이동하는 것도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었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물질 이동 우리 앞에 23페이지 밑에 있는 그 그림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또 세포 소기관을 또 구별을 해내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지겠지만 그래도 봐야 돼요. 이거 핵입니다. 핵 이중막이었지. 핵입니다. 안에 인도 들어있어요. 얘가 핵이야. 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대충. 둘러싸고 있는 얘를 뭐라 그랬냐면 뭐다? 소포체다. 소포체. 근데 소포체에 리보솜이 달려 있어, 여기는.
근데 얘 둘은 안 달려 있어. 그럼 이 소포체는 얘도 소포체고 얘 소포체 소포체인데 얘는 무슨 소포체다? 거친면 소포체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였어? 이 둘은 매끈면 소포체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우리 핵막은 몇 개라 했어? 두 개라 그랬잖아. 근데 소포체 막은 뭐야? 하나라 그랬잖아. 근데 얘와 얘는 막을 일부 공유합니다. 앞에 이제 설명을 해서 이런 정리는 안 했었는데 공유를 해요. 근데 얘는 바깥에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소포체와 핵막은 막을 공유하는데 핵막이 어디와 공유하냐면 바깥을 싸고 있기 때문에 외막을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물질이 봐봐. 소포체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잠깐만. 녹화되고 있네. 소포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소포체에 붙어있는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흰색 동글동글한 게 리보솜이지, 그죠? 여기가 리보솜이야.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이 거친면 소포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노란 거 뭐야? 노란 게 단백질이야, 그지? 얘가 단백질이야. 이 단백질이 이제 이동하는 경로를 보는 거예요. 단백질이야. 그러면 이 단백질은 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져서 거친면 소포체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친면 소포체 막 하나였지, 그죠? 단일막. 그러면 이 단백질은 어떻게 해서 골지체로 이동을 하냐면, 골지체 여기 그릴게. 골지체는 시스터나가 겹겹이 쌓여 있다라 그랬지. 세 개만 그릴게요. 얘가 골지체입니다. 시스터나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거.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일부 막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튀어나와. 이렇게 튀어나와서 단백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쏙 들어가갖고 얘가 탁 잘려요. 탁 잘려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단백질이. 그러면 거친면 소포체 막 일부가 단백질을 싸고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싸고 나와. 싸고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서 이 조그만 거를 소낭이라 그러거든요. 이 소낭과 이 골지체 막이 또 합쳐져요. 어떻게 합쳐지냐면 얘가 여기까지 왔어. 오면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여기 단백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림이 잘 나와 있나? 이쪽에서 뭐 하나가 이렇게 쏙 튀어나와 가지고 단백질을 들고 이동하다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쪽에 막에 이렇게 붙어 갖고 안쪽으로 쏙 넣고 들어간다. 이렇게. 여기서 나와가 들어가고 나와가 들어가고. 설명이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터나에서 이 시스터나로 이동할 때도 이쪽에서 일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또 붙어갖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 단백질이 또 이렇게 작은 소낭으로 싸서 해고 여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겠지, 그죠? 그리고 얘가 세포막이라고 하자. 세포막. 내가 이 결합 리보솜, 얘 결합 리보솜이지, 그죠? 결합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세포 밖으로 아예 뺄 수도 있고 이 세포막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 그랬지. 그러면 골지체의 기능이 뭐였었냐면 물질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동하고 해갖고 이제 여기까지 이동했다, 단백질이. 그럼 또 똑같아. 여기에서 작은 주머니에 싸가 나오는 거야. 막 하나짜리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얘도 이쪽에 합쳐져 가지고 이 단백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깥으로 분비 단백질이 될 수 있는 거겠지. 만약에 얘가 이쪽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무슨 단백질이겠어? 막 단백질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봐봐, 얘도 소낭이고 얘도 소낭이야. 근데 얘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야? 거친면 소포체부터 나오는 거지, 그죠? 거친면 소포체가 기능이 뭐였어요? 물질을 수송한다 했지. 세포 내에서 수송해 줄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 소낭의 이름이 뭐냐면 수송소낭이에요. 이동할 수 있는 작은 주머니인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소낭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야? 골지체에서부터 나왔잖아. 골지체에서부터 나온 이 소낭은 단백질을 싸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바깥으로 분비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무슨 소낭이냐면 분비소낭이야. 이름 달기 참 쉽지, 그지? 자, 그럼 봐봐. 거친면 소포체에서 막 하나짜리가 나와갖고 여기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막 하나고 얘도 막 하나야. 맞지? 막 하나야. 그리고 만약에 골지체에서 아까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 리소좀 만들어질 수 있다 했잖아. 리소좀도 뭐였어? 얘가 리소좀이라고 하죠. 리소좀이라고 하자. 리소좀은 이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라 그랬어,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또 다른 단백질은 파란색으로 할까?
다른 단백질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봐봐. 얘도 막 하나인데 이쪽에서부터 나온 작은 소낭이 이렇게 작은 소낭이 이쪽으로 나왔다라고 하자. 작은 소낭이 리소조면 되는 거야. 얘도 뭐겠어? 막 하나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렇지? 막 하나짜리지, 그렇지? 근데 이 파란색 단백질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겠어? 세포 내에서 필요한 거니까 뭐야? 유리리보솜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지. 전체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그림 잘 이해를 했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을 하다 보면 계속 길어져요. 그지? 희한해. 맨 마지막. 문제풀이는 또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아. 점점 길어져. 문제풀이가 좀 짧을 것 같으니까, 지금 24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해당하는 비교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 같이 찍겠습니다. 이론 설명이랑 뒤에 문제풀이를 합해갖고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포 소기관을 했어요. 아주 많이 나왔지. 그죠? 핵부터 해가지고 뭐 쭉 나와 한 10개, 11개, 12개 정도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 세포 소기관도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들이. 한 뭐 3년, 4년 전에는 생투 1번 문제 세포 소기관 나왔는데 거의 5초짜리 문제였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들만 되기 때문에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세포가 나왔어. 그럼 세포가 나와서 보통 세포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를 A라 그러고 얘를 B라 그러고 여기 붙어 있는 거를 C라 그러고 얘를 D라 그래. 그러면 각각의 그림을 통해서 얘가 어떠한 세포 소기관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그 세포 소기관이 막이 몇 개인지 아주 많이 물어봅니다. 이중막인지 단일막인지 막이 없는지 이런 것들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각 세포 소기관이 기능 알아두셔야 되고 그거 정도만 알면 대부분 문제는 다 풀려요. 그리고 이제 핵과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같이 이중막이면서 DNA를 같이 들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간단하게 문제들이 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등장하지는 않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내가 이제 좀 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한 번 더 해 나가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방금도 소개했지만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을 비교하는 것과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